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민주당 출신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직후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두 사람과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정무장관 임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학 중인 박영선 전 장관이 SNS에 곧 귀국할 거라고 밝힌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관심이 증폭됐는데 첫 보도 3시간 뒤 대통령실은 두 사람 등의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를 폭넓게 기용하라는 다양한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여론 떠보기가 너무 심하다.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모셔왔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뭔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좀 큰 게 아닌가. 현실화가 됐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당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야권 파괴 공작, 여론 떠보기, 끔찍한 혼종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국정쇄신의 첫 단추인 인적 쇄신부터 혼선을 빚으면서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고심이 깊어지면서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차기 총리와 비서실장에 민주당 출신인 박영선 전 장관 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자, 그런데도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원 논설위원. 네. 자, 이번 사실 뭐 해프닝성 소동 아니냐 그랬는데 또 완전히 오보도 아닌 것 같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계속 좀 엇갈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 난맥, 혼란, 표류 네. 이런 아주 거친 그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의 이제 반응이 두 가지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무나 인사 홍보 라인, 그러니까 골간이죠. 원래 저게 이제 주무부서입니다. 그렇죠. 주무부서 라인에서는 황당한 얘기다, 금시초문이다, 검토해보란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를 맡지 않은 또 다른 대통령실 측근, 대통령 측근들 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검토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말했던 뭐 국민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런 형태로 경계를 넘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결이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 관리 시스템, 메시지 관리의 문제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메시지 관리의 문제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네. 실제로 혼란이 있는 것이고 저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어떤 인사와 당이나 혹은 뭐 여론의 반응들하고 차이가 나고 있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아직 딱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둑으로 치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빨리 착수를 해야 됩니다. 네. 잘못하면 이제 이거 시간패 당하는 거기 때문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첫 착수가 대부분의 여론은 뭔가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에 진 다음에 여야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소야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협치해야 되겠다라면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던 네.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생 더 열심히 챙기겠다로 갔던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하고 비슷한데 이후에 4시간 뒤에 참모들이 주석을 단 거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메시지하고 비슷하다는 네. 겁니다. 이 말은 둘 사이에서 아직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재욱 대변인 일단 이렇게 정무 인사 홍보 라인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다른 라인에서 이게 검토하게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최선원 교수님 얘기대로 이 메시지 혼선 정도가 아니라 이 업무의 난맥상 아니냐. 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비선 라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비공식 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공식 라인이라는 것이 비선입니다. 과거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십상시라고 하는 비선 조직이 청와대 내에 당시 청와대 내에 있었고 그들이 문고리 권력을 행사했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같이 아주 중요한 비서실장을 논의하고 총리를 논의하는 이런 과정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지고 그것이 다시 거꾸로 지금 비서실로 가가지고 수습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어떤 이 위계나 기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의 그 모두 발언에서 이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직 기강이 대통령실에서부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영선, 양정철 인사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 밝히고 사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특히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비선 실세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자 송영호 대변인 이게 어느 정도나 믿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또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나 지금 비선을 말씀하신 것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비선이면은 대통령실 밖에 있는 민간인이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면은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실의 뭐 보좌관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비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식 라인에서 검토되지 않은 것을 뭔가 입 밖에 냈다면은 그것은 어느 참모 개인의 생각이겠죠. 그렇다면은 좀 진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참모는 입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격언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모는 입이 없다고 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외적으로 뭔가 그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행위를 공표하는 그런 것은 삼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점을 봤을 때 비서실장 인선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비서실장이 임명이 되고 뭐 필요한 라인에 대해서 인사도 이루어져야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이 더 정돈되었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은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비서실장 이번 주 안에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열심히 이제 대통령실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취재를 한 결과로는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까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분위기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나 뭐 하여튼 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또 좀 바뀌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물어보지 말라고 해놓고 대답을 참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하마평에 올랐던 박영선 전 장관의 메시지가 또 눈길을 끕니다. 오늘 SNS에 올린 건데요. 이 뭐 다른 글 뒤에 살짝 이 내용을 붙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도 중요한 시기고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다. 이렇게 디킨스의 책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총리직에 대해서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만 이 시점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총리 임명 가능성이 살아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지금 이제 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야당과의 대화, 네. 뭐 야당과의 협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순서가 점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를 누굴 먼저 선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느냐를 논의할 게 아니고 네. 지금 거야를 형성하고 있는 야당 대표와 그 대통령이 서로 우선적으로 만나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뭐 연정이든 아니면은 거국 중립 내각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앞으로 국정을 가져가겠다라는 걸 먼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야당의 뭐 추천을 받겠다든지 아니면 야당 출신의 인사를 저희가 추천을 할 테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좋은 협치의 시그널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든가 네. 이런 식의 어떤 이 그 형식과 논리가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사람만 툭툭 던져보는 식 이런 식이 과연 그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어떤 이 과정 속에서 그냥 그 소위 여론 떠보기용으로만 해보는 게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네.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영선 전 장관 본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김진욱 대변인 얘기한 대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럼 총리를 민주당 출신이 하세요.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 박영선 전 장관한테 총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다면 박영선 전 장관은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좀 있을까요? 아주 생각이 없진 않으니까 네. 페이스북에 뭔가를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전제 자체가 네. 잘 충족될 걸로 보지 않습니다. 2005년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2005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그 열린우리당이 4.30 재보선에서 참패를 해서 과반 의석에 미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게 그 당시에 대연정이죠. 그래서 2005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연정 제안을 했더니 박근혜 대표의 일성이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당 입장에서는요. 의회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어도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공식적으로 총리 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연정 비슷하게 하자고 제안을 해도 저는 민주당에서 받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영선 총리 카드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큰 물음표를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